멜랜드로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는 외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82년도에 들어온다고. 비숍이랑 결혼해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고, 이 여자는 1894년 1월에서 97년까지 4번을 왔다 갔다 해요. 1894년에 특히나 1895년이 을미사변이잖아. 명성황후 민비가 죽는 1895년에 1월에 와갖고 3번째 오는 거야 지금 이사벨라 버드가. 1895년 1월 정초에 들어와서 제물포로 들어와서 이때 명성황후 민비를 봐요. 이때 서너 번인가를 봐. 그리고 나서 9개월 후에 민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연히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누구랑 민비를 만나는 거야? 릴리아 소튼이랑 만나는 거야. 미시즈 언더우드라고 하거든.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제목이 코리아 앤드 허 네이버스야. 1898년도에 출판이 돼. 1898년도에.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1895년에 민비를 만나는데 1895년이면 말이야 이 여자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64세야. 64세. 64세고 릴리아스 호튼이 1888년에 들어오거든. 1886년이 아니야. 1883년 12월에 퍼시벌 롤이 들어와. 퍼시벌 롤이 상당히 일찍 들어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멜랜드로프 다음에 들어오는 외국인이야. 그 사람은 정말 상당히 빨리 들어온 거야. 퍼시벌 롤이 그 측은. 미국인이. 보빙이사 직접 그 사절단을 인도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서열 4위야. 조선에서 준 자리가. 그래서 카운셀러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때 1883년 12월에. 나 2달인가 있어, 퍼시벌 롤이. 그리고 릴리아 소트는 5년 후에 들어오는 거야, 5년 전. 이제 횟수로는. 안으로는 4년 3개월 만에 들어오는 거지만, 그 3년 전에 언더우드가 들어오는 거고, 1884에 알렌이 들어오는 거야, 알렌이. 알렌 들어오고, 언더우드 들어오고, 언더우드가 85년 들어오고, 바로 3년 후에 릴리아 소튼이 들어와서, 릴리아스 호튼이 37에 들어와서 조선에서 언더우드를 만나서 결혼한 거야. 상당히 늦게 결혼한 거라고, 호튼이. 그럴 때 7년이 지나서 1895년 정초에 이때가 릴리아스 호튼은 1895년이면 44살이야. 37에 들어와서 7년 동안 명성황후 민비의 주치의를 한 거야. 이 여자는 간호사가 아니라 닥터야, 닥터. 미국 여자지만 상당히 그 권위가 있는 거라고. 아마 조선 코트에서 외국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 여자야. 릴리아스 호튼. 정말 중요한 여자라고, 이 여자가. 단지 상투의 나라 15년 쓴 간호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천만에. 정말 중요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언더우드와 함께 가장 깊이 본 여자고, 언더우드는 아파서 가지만 릴리아스 호튼은 죽을 때까지 조선에 있는다고. 37에 와서 나이 70에 죽어요. 33년을 여기 있는다고. 이 여자는 정말 동상 좋아하는 조선 바닥에서 동상 세워줘야 돼, 여자는. 너무나 귀중한 여자예요, 여자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이사벨라 버드가 20살이 많은 거야, 릴리아스 호튼보다. 그래서 릴리아스 44살일 때 이 여자가 64살인 거야. 엄청난 거야, 이게. 이 이사벨라 버드는 이 비숍이라는 남자하고도 결혼을 81년도에 했다고. 나이 50에 했어, 나이 50에. 81년도에 결혼해서, 그리고 비숍이 바로 죽어요. 이 사람도 피지션이고 닥터야, 이 비숍이라는 사람이. 비숍은 에든버러 사람이거든. 에든버러 사람인데 나이가 어려요. 이사벨라 버드라는 여자는 지금 영국에서 유명한 여자예요. 이 여자 책이 20권 이상 돼. 이 여자는 진짜 간단한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 일대기도 내가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영국 이때 당시는 대사가 아니라 총영사잖아. 총영사의 초대 자격으로 오는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가 호튼하고 민비 죽는 해에 만나는 거야. 만나고 나서 9개월 후에 죽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리얼하다고. 우리가 아는 명성황후 민비는 절대 아니야. 그게 전부 다 조선 사가들의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이 정말 이 조선 역사 서술하는 거는 완벽한 사기야, 이거는. 우리가 이 외국인들 이야기를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이걸 아카이브로 다 볼 수가 있어. 이걸 보면 알아. 이 나라 조선 역사가 얼마나 거짓말이고, 학교 교육의 역사 교육이라는 게, 민족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개판 사기인지를 보면 알아. 정말 거짓말이라고. 이 나라 민족 사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그래서 이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절대 쟤들 외국인 얘기들은 보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백인 우월 차관이고,
우리 조선 사람의 21세기, 20세기에서 본 이야기만 보세요. 남들이 본 우리 이야기는 다 100% 거짓말이고 우리가 풀은 우리 이야기를 보시고 민족 정신을 키우셔서 민족주의를 확고히 하셔서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완벽하게 같이 자살하자는 거야. 자살하자.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모든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완벽하게 전쟁만 일으키고 사라졌거든. 이런 세계사를 제대로 완벽하게 부정을 하는 거야 이게. 더군다나 영어를 할 줄은 몰라 또. 영어를 어설피 하는 애들이 번역한 것이 완벽한 거짓말이고 민비 백만냥 그런 것처럼. 참 이런 거를 너무나 자세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퍼시벌 노엘 내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정말 어려운 이야기라고. 당신들 한번 그 번역된 책하고 내가 설명한 부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난 번역된 책을 보질 않았어.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야 다. 제 멜렌드로프 얘기를 그래서 좀 하자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멜렌드로프를 얘기를 해야 되겠어. 멜렌드로프가 1882년에 들어온 거야. 1882년 겨울에 들어와 이 사람도. 1882년 겨울에. 이게 왜 들어온다고 했어? 1882년 초에 조미 수호 조약을 한단 말이야. 조선하고 미국하고. 조미 수호 조약을 하면서, 조미 수호 조약은 청나라가 부추긴 거야. 자, 1882년도에. 1882년도에 또 하는 게 뭐야? 이모군란이야, 이모군란. 1882년도가 이모군란이야. 2년 후인 1884가 갑신정변이고, 1884가 갑신정변이고 같은 갑자가 10년마다 나오잖냐. 그래서 1894가 갑오 농민 전쟁 어쩌고 한 거고 동학이 연초부터 부글부글 하면서 그때 청나라 일본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7월 달에 풍도해전으로 그냥 한 방에 개박살나는 게 청나라고 그 승기를 잡아서 12월 달에 우금치 전투를 하는 거야. 그게 1894야, 1894. 그래서 이 이사벨라 버드가 청일전쟁이 완벽하게 끝나고 1월 달에 제불포에 들어가서 서울에 가서 민비를 만드는 거야, 이게. 그 분위기를 일단 알고, 그 얘기를 지금 이사벨라 버드가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 멜렌드로프가 이제 1882년 12월에 들어오는데, 1882년에 이모군란 다음에 들어오는 거야.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이모군란이라는 게 이제 흥선대원군이 저지르는 거고, 그 배후에서.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이 그 민씨들의 그 민영환이 아빠를 죽인다고, 민겸호를. 민겸호라는 게 얘 이항의 처남이야, 처남. 살려달라는 걸 내가 왜 너를 살려줘 하면서 죽이거든.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건 병인박해도 봤지만 7, 8천 명을 죽인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조선 애들이라는 건 사람들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라는 게 없는 인간들이야,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기 처남들 그렇게 죽인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사람 죽이는 게 그런 걸 역사서술하는 거를 분노를 느낄 줄을 몰라, 이 역사가들이. 당연히 죽일 인간들 죽였다는 건지. 그러면서 흥선대원군 같은 애들 띄운단 말이야, 얘들은. 민비 무슨 년 그러면서 여자가 댐비냐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이라는 인간은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아무런 명분이 없는 인간이 권력을 기르려는 거거든.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저거는. 100%, 1000% 저건 흥선대원군 개인만의 잘못이야, 저거는. 저거를 민자연과의 대립구도로 보는 역사서술 자체가 완벽하게 거짓이야. 저거는 유교의 남존 여비의 사관이야. 얘는 참 사람들 죽이는 거를 아무런 죄의식을 없이 죽이면서 또 그러한 인간을 현대 사가들은 또 띄워. 이게 웃긴 거야. 백지사라는 게 이때 나오는 거거든. 황현의 몇천냐고 그게 백지사. 500년 동안 이게 너무 죽이는 게 너무 지겨웠다 보니까 이제 종이 한 장 덮어서 죽이는 거야. 도모지라는 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서술하는 애들이 비판을 하지 않아. 왜? 위대한 조선 애들이 죽일 애들 죽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수천 명 죽인 거는 다 적폐들 죽인 거고, 이 역사 서술가 애들이 양반의 자식들인지 몇몇만의 조선의 핏줄들인지 하여튼 걔들은 이 몇몇만의 애들만의 시선에서 민족 이러는 거라고. 참 이게 좀 웃기는 거라고 이게. 그리고 이 1882년 이모군란이 들어서면서 이모군란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도 안 되게 이제 이 민씨부들 하면서 지 처가댁이란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권력을 잡다가 이때 청나라 애들하고 일본 애들이 들어와. 1882년에 똑같은 상황이 1894년에 벌어지는 거야 이게. 1882년에는 일본 애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청나라한테. 왜? 일본 애들은 5년 전에 뭘 했냐,
1877에 세인한 전쟁을 했단 말이야. 세인한 전쟁은 그건 엄청난 내전이야, 그거는. 그거 수습하느라고 바쁜 거야, 얘들아, 일본 애들은. 그래서 그거가 터지고 5년이 지난 게 1882에 이모군란 때의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그 상황이. 이럴 때는 일본 애들이 상대가 안 되고, 편전쟁, 2차 편전쟁이 1860년이잖냐. 그때부터 얘들은 양무운동이라는 걸 해서 적극적으로 서양 애들의 무기를 산다고, 특히나. 이 무기사 들고 온 애들하고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1882 이모군란 때는 일본 애들이 깨갱하고 숙이고, 이때는 청나라 세상이 된 거야, 이 조선 땅이. 이때 청나라 애들이 이모군란 처리하면서 웃긴 얘기 있잖아. 그 흥선대원군 걔를 구금시키는 거야. 자기네 땅으로 데려가서. 민비는 도망가고 민겸원은 죽고 그 청나라 애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야. 그게 1882의 이모군란 상황이야. 정리하는. 그리고 나서 청나라 애들이 멜렌도르프를 꽂는 거야, 조선에. 그래서 이 조선이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청나라 애들이 양무운동을 해서 그나마 한 20몇 년을 양무운동을 해서 외국 애들 거를 입혔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멜렌도르프를 기점으로 해서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조선을 가르쳐라. 조선의 그 양무운동을 당신이 지금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용장이 꽂은 거야, 얘를. 1882년에. 그래서 멜렌도르프가 1882년 겨울에 온 거야. 그래서 이 멜렌도르프가 올 때 철저히 현지화 전략으로 온다고. 한복을 입고 들어온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조선에서 목인덕이라는 이름을 조선 때 짓는 거야, 여기 와서. 목인덕이라고. 자, 1847년생이야, 이 사람이. 여기서 조선 땅에 35세에 온 거야. 자, 이 사람은 제데니크 사람이야. 당시 프러시아야, 프러시아. 이 제데니크라는 건 프러시아의 또 브란덴부르크 지역이야, 여기가. 이 사람 수도 사람이고, 아빠도 이 프러시아에서 고급 공무원이야. 고급 공무원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특히 외국어를 잘했어. 히브리어까지 공부했어. 그런데 극동쪽 중국어 이런 건 전혀 몰라, 이 사람이. 그래서 갓 대학 졸업하자마자 22살에 중국으로 가는 거야, 중국으로. 이 사람이 22살에 대학교 졸업하고 중국에서 걸륭제 때부터 광저우에 서양 무역을 통제한다고 하면서 관세청 같은 걸 세운다고. 그래서 얘들이 공행이라는 이름으로 상인 길드를 만들어, 걸륭제가. 그래서 상인 길드를 만들면서 너희들이 양행을 하라 그런 거야, 양행. 공행을 만들어서 그 행자야, 이 행상할 때 행자야. 공행이라는 중국인들의 길드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양행을 통제하라 그래. 양행이라는 게 서양과의 그 무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양행이라는 회사 이름이잖냐. 그 양행이라는 게 서양과의 왜 포린 트레이드가 한자로 양행에서 그때 유행한 거야, 그게. 걸륭제 때 나온 말이야. 그 양행이란 게 걸륭제가 외국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무역 시스템이야. 그거를 그 상인들한테 줬다고. 그러면서 이쪽에 만든 게 해양관세청을 중국에서 만들라고 그러면서 걸륭제 때. 걸륭제가 1795년에 죽어. 결국은 강희, 옹정, 걸륭이 청나라의 피크라고 하지만 강희, 옹정, 걸륭 때 청나라는 끝난 거야, 그게. 청나라에서 만든 해양관세청에 외국인들을 채용을 한다고. 이 멜렌도르프가 독일 프러시아에서 그걸 알아서 여기를 간 거야. 직접 광저우에를 직접 그 중국 애들 관세청에 멜렌도르프가 취직을 한 거야. 취직을 하면서 거기서 중국어를 배운 거야. 69년도 22살 때. 거기서 4, 5년 있다가 너무나 재미가 없어갖고 북쪽 천진으로 가서 관세청이 있을 때 배운 중국어를 갖고 천진의 독일 공사관에 가서 번역 일을 하는 거야. 통역 일을 하는 거야, 멜렌도르프가. 간 나이 30대. 그래서 텐진에서 독일 그런 영사관에서 통역 일을 하면서 외교관 비슷하게 있다가 거기에서 막원충이 눈에 띄어서 이홍장의 캐스팅이 된 거야. 이홍장의 눈에 들어와서 마침 멜렌도르프가 그때 독일 영사랑 사이가 틀어졌거든. 그래서 이때 멜렌도르프가 이홍장 쪽으로 취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홍장이 자기의 친청파라면서 멜렌도르프를 조선에 심는 거라고, 이게 1882년 겨울이야. 1876년에 이제 그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 애들 입김이 세지고 하다가 운요호 사건에 1876에 강화도 조약이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이 세졌다가 세인한 전쟁이 바로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전으로 완벽하게 일본이 이제 그 신경 쓸 틈 없을 때
그때 터진 게 이모군란이고, 그때 그 틈에 얘들이 들어온 거야. 리용장이 들어오면서 멜렌드로프를 심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멜렌드로프가, 이 사람이 웃긴 게, 이 프러시아 사람이란 말이야. 프러시아 사람이고, 이제 독일이라는 거는 1871년부터 독일 제국이야. 독일 제국이라는 거는 제국 안에 여러 킹덤들의 더치들의 그 이전에는 그 프레지던트라는 회장이었단 말이야. 연맹의 회장인 거를, 회장이라는 건 뭐냐? 사회자 역할밖에 안 하는 거거든. 북부 독일 컨페더레이션을 한단 말이야. 이제 보호전쟁으로 1861년에 오스트리아를 이기면서 신성로마 쪽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북부 독일만 따로 북부 독일 연맹에서 거기에 프레지던트가 프러시아 킹덤이 회장 자리를 할 뿐이야. 그 북부 독일 연맹의 회장 자리에서 보불 전쟁을 1871년에 이기고 전체 독일 땅에 짜르가 된 거야. 이 프러시아 킹이. 그래서 독일 카이저라는 거는 자리가 두 개야. 프러시아 킹인 동시에 황제인 거야. 이해되지, 그지? 물론 그 독일 제국 안에 여러 킹덤들의 킹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는 이 킹들이 힘이 약한 거야. 이름뿐인 킹인 거 다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독일 영사관에 있을 때는, 그때는 독일 제국인 거라고. 프러시아 킹이 독일의 카이저를 겸임하는 자리야. 그런데 이 사람은 독일 영사랑 틀어지고 나서 독일 사람인데 단독으로 리용장이 붙은 거야, 이게. 독일에서 이 사람을 뿌락지로 해서 여기 심은 게 아니야. 이게 웃긴 거야, 이 모양새가. 그거를 잘 봐야 돼, 이 흐름을. 이 리용장의 추천으로 조선에 온 거야, 1882년 12월에. 이모군란 끝나고. 그래서 이 해 초에 조미수호 조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1883년에 비준을 한다 그랬잖냐. 정식으로 미국에서 고위관리가 와. 이 비준할 때 이 멜렌도르프가,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지만 영어도 되게 잘해. 히브리어까지 하니까 이 웨스턴 언어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 이 귀재야, 이 사람이, 멜렌도르프가. 그래서 조미수호 조약을 비준할 때 그 서류를 멜렌도르프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조미수호 조약 한 다음에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이 보빙사로 그 미국 가는 거고, 거기에 퍼시벌 로얼이 끼는 거야. 그래서 1883년 겨울에 퍼시벌 로얼은 조선에 와서 모닝캄 책을 쓰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너무나 웃긴 게, 이 조미수호 조약하고 이게 계속 한 거야. 러시아, 영국, 독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미수호 조약부터 어떻게 보면 비준을 이 사람이 준비를 다 한 거니까, 이 외국과의 조약은 전부 다 이 멜렌도르프가 한 거야. 고종이 그래서 너무나 초기한 사람이고, 외국과의 그런 조약을 할 때 그래서 멜렌도르프가 상당히 조선의 소리를 대변한다고. 그래서 멜렌도르프가 맺은 조약은 의외로 외국 애들이 장난을 못 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멜렌도르프를 상당히 미워하는 거야, 다른 애들이. 조선 코트에는 그런 걸 할 능력자가 없는 거고, 이 만주어를 라틴말로 표기한 사람이 거의 최초라고, 이 사람이. 멜렌도르프가 거의 그 초기 선구자격이야. 아주 정말 그 언어학계에서도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 만주어, 몽골어라는 게 웨스턴 애들이 특히 관심이 있거든. 왜? 칭기스칸 때문에. 외국 애들이 이 아시아는 몰라도 칭기스칸은 알거든. 칭기스칸을 이름으로 뮤지컬을 하는 애들이야, 쟤들이. 칭기스칸 애들에게 그렇게 참혹하게 당했으면서 칭기스칸을 갖고 영웅놀이를 하는 애들이 또한 웨스턴 애들이고. 전혀 달라, 이게. 이 조선 애들이랑은. 얘들은 서로 왼수들끼리 칭찬을, 애들은 칭찬하거든. 근데 조선 애들한테는, 이 일본 애들은 전부 다 악의 화신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보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일본이 절대악이면은 절대악이랑 그런 교류를 하는 미국 애들이랑도 관계를 끊어야지. 니들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전쟁을 하자 그래. 전쟁 선포를 해, 일본에 대해서. 말로만 사과하세요 그러지 말고. 혹시 사과하세요 하는데 좀 중국 애들한테도 사과하세요 해봐. 500년 동안 성접대한 애들 아니냐, 니들이. 자랑스러운 위대한 조선이라며. 중국 애들한테 성접대한 거는 자랑스럽냐, 이렇게. 그건 사과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500년 동안 성접대한 그 여자들을 대변하지는 않냐, 왜? 차별하는 거 아니냐? 왜 중국 애들한테 성접대한 거는 자랑스러운 거냐? 그럼 가서 그럼 고맙다 그래. 저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세상에 어떻게 이따위 민족주의가 있냐 말이지. 정말 기괴한 민족주의야, 이 조선 민족주의라는 거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리용장 입장에서는 말이야, 청나라 편을 좀 들어주면서 하라는 취지 아니야, 당연히. 그런데 이 멜렌도르프가 오히려 조선의 편에서 러시아 편을 든 거야. 조선의 손을 러시아로 땡겨주는 거야, 이 멜렌도르프가. 이게 웃긴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아간 파천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명성황후 민비가 죽고 러시아 간으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야. 러시아와의 줄을 연결해 준 사람이 멜렌도르프야, 웃기게도. 멜렌도르프는 정말 조선 자체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멜렌도르프가 조선에 왔는데 완전히 왔을 때 당신은 뭐야? 청나라의 땅인 거야, 이제. 1882년부터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성깔도 아예 좁혀서 청나라로 가서 감금을 하지 않나. 그 중국몽을 좋아하는 애들이 저런 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똑같이 그 사과라가 안 그러냐? 그것도 조선민족주의라는 건 아무런 일관성이 없어, 어떻게 보면은. 민비라는 여자는 일본 애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반일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 죽였다는 거야. 되게 즐거워해. 민비 뭔 년, 민비 뭔 년 그러면서 저 당시에도 민비 뭔 년, 민비 뭔 년 그래서 잘 죽였다는 거야, 얘들이. 참나. 그런 소리가 일부는 있었겠지만 깔깔대면서 막 박해하는 애들이 막 그래 떠들면서 그 박해하는 애들이 자랑스럽게 즐겁게 떠들고 민비 뭔 년, 민비 뭔 년 그러고 저런 애들이 나중에 그 최근에 보니까 그 뭐야 언론사에서 그 한 자리 하더라고. 그 앵커로. 참 반일보다 더 싫은 게 여자인 것 같아. 근데 저런 애들을 또 떠받드는 애들은 또 이 땅에 여자들이 또 주류야. 참 기괴해, 이 땅 분위기가. 그래서 이 멜렌도르프가 와서 보니까 이 사람 당연한 거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청나라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는 거야. 당연히 탈출구는 어디야? 러시아밖에 없는 거야, 러시아밖에. 그래서 멜렌도르프가 러시아 쪽에 끈을 내주는 거야, 이게. 웃기게도. 왜냐면 여기에는 이때는 이제 독일 제국이란 말이야. 독일은 끼케야 산동성하고 이제 북경의 일부 조차지만 있을 뿐 독일 군들이 여기에는 없단 말이야. 이 지정학적으로 독일은 너무나 떨어져 있어. 그런데 이 당시에 러시아는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이 이 당시 국경선이야. 그게 웃기게도 1860년 아편전쟁을 하고 나서 아편전쟁이라는 건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을 상대한 거란 말이야. 여기에 웃긴 거는 러시아는 아무런 지분이 없어, 아편전쟁에. 그런데 이때 러시아가 지금의 국경선을 만드는 거야. 너무나 황당한 게. 그만큼 청나라가 너무나 힘이 없어져 버린 거고. 원래 그 아무르강의 외응할령의 아무르강 그 북쪽도 1860년까지는 거기가 중국 땅이었어요. 저 연변 포함해서 전부 다. 아무르강 너머까지도. 그런데 이게 아편전쟁 때 이게 러시아가 괜히 찝쩍대면서 지금 국경선을 그걸 만드는 거야. 그때만 해도 국경선이 지금 국경선이야, 그게. 그래서 멜렌도르프가 보기에는 청나라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돼. 아, 러시아밖에 없거든, 지금 기댈 때가. 그러면은. 그래서 멜렌도르프가 러시아를 소개시켜 주는 거라고. 이게 1882년이잖아. 그 멜렌도르프가 1885년에 떠난다고. 딱 3년, 만 3년도 안 돼서 저기 나와. 리용장 때문에 들어가서 리용장이 자른 거거든, 이거는. 이 인사권은 리용장한테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리용장 입장에서는 멜렌도르프가 뜬금없이 러시아 쪽을 줄대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거문도 사건이 1885야. 이 거문도 사건이 영국이 저기 거문도를 점령한 거란 말이야. 이것도 멜렌도르프가 중재를 하는 거고, 근데 영국 애들이 멜렌도르프한테 얘는 칠럽하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 칠럽하다라고 하고 이걸 리용장이 받아서 그래 너 칠럽파 같아 해서 얘를 자르는 거야 이게. 근데 이때가 이 멜렌도르프가 웃긴 거는 그 러시아에 줄대는 거는 이때는 독일이 꼈다고 봐야 돼. 이때 서쪽을 봐야 돼, 서쪽을. 쓰리 엠퍼러 리그를 한다고. 새 황제 동맹이야, 이게. 새 황제 동맹. 1873에서 1887까지야. 독일이 이제 보불전쟁으로 엠파이어가 된 거야. 독일 제국에 러시아도 엠퍼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1861에 얘는 보전쟁 주고 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엠파이어가 된 거야. 오스트리아 얘들이 프러시아하고 전쟁을 지면서 헝가리 애들의 지원이 약하다 해서 헝가리 애들한테 자치권을 주면서
헝가리 애들의 그 의회를 준다고. 이때부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야. 이 세 명의 황제가 동맹을 맺어요. 1873에. 이게 1887까지 간 거야, 이게. 14년간을. 멜렌도르프가 요 기간 때 있던 거야, 요 기간 때. 1882부터 85. 그래서 이 멜렌도르프는 독일을 통해서 당연히 허락을 받고 러시아 주를 준 거야, 이 사람은. 이 세 황제의 동맹이라는 거는 독일이 이제 제국을 만들었잖아? 러시아는 20년 전에가 크림 전쟁으로 완벽하게 영국이랑 프랑스한테 패한 거라고. 물론 영국, 프랑스도 손실이 어마어마했고, 프랑스는 그 나폴레옹 3세는 끝난 거야, 그거는. 크림 전쟁이 상당히 크다고, 그게.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별의별 많이 맞고 뭐 얘들이 프랑스를 견제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프랑스는 이미 걔들은 힘이 없어. 프랑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은 문제가 영국이라고, 영국. 영국인 동시에 우리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이게 셋이서 이제 그 개념이 딱 맞아. 우리 셋이서 싸우지 말자 하고 맺은 게 삼국동맹이야. 여기 문제가 이 발칸이야. 일단 발칸. 발칸이 세르비아부터 독립을 해서 그 다음에 독립하는 게 그리스야. 그리스가 이 나바리노 전투가 상당히 커요. 이 해전이야, 해전. 그 투르크하고 싸우는. 이 그리스 독립이라는 건 그리스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 애들이 뭐가 있어서 전쟁을 하니? 2000년 동안 정체성이 없던 애들인데, 그리스 애들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문제야, 이거는. 이 집단 정체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게. 이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는 알렉산더 이후로는 정체성이 완벽하게 사라진 나라고, 그래서 모랄이 유럽에서 가장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그리스야. 그리스 독립도 누가 시켜준 거야, 이거? 이거 나바르노 전투라는 거 뭐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애들이 해준 전투야, 이거는. 그래서 지들 나라 세워주니까 지들끼리 막 또 암살하고 내전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조선 땅이랑 똑같은 거야, 그게. 이 조선 땅도 미국이 없었으면 뭐 어떻게 돼? 이거 완벽하게 공산당이 된 거야, 남한 땅도. 그거를 지금 못해서 안달인 거고, 이 한국 애들 중에 반 이상은. 이 똑같아. 이 그리스 역사를 보면은 똑같이 다 역사가 보인다고, 이게. 유럽 애들이 해주고 나서 이 유럽 애들이 킹을 이렇게 온다고 온 애들을 다 암살하고 지들끼리만 난리를 핀다고. 이게 지금까지라고, 이게 문제가. 참 답이 없어. 이게 그래도 얘들이 1827이야. 웨스턴이 만들어진 거고. 상당히 빨라, 이게. 세르비아 다음에. 세르비아하고 그리스하고는 비교가 상대가 안 돼요. 세르비아라는 거는 정말 얘들은 15세기에 그 오스만이 시작하면서 들어올 때부터 얘들은 오스만이 먹자마자 거의 이때 400년 가까이 같이 싸운 애들이고, 그리스는 이때 끼케야 우리 독립하자 라고 누가 나 그리스인 할래, 나도 그리스인 할래 해서 막 시작한 거야. 이게 그러면서 맨 처음 지들끼리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외국 애들이 온 거거든, 유럽 애들이. 이 세르비아는 전혀 달라, 이게. 얘들은 진짜 300년 이상 된 거고, 스스로.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몰아내준 거고, 투르크를. 근데 웃기게도 이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가 몰아내면서 오스트리아로 인해서 투르크에서 벗어났지만, 그런 오스트리아에 또 지배당하기 싫어서 얘들이 오스트리아에 반기를 드는 거야. 이거 진짜 웃긴 거야, 이 역사가. 지들이 오스트리아가 아니었으면 투르크에서 절대 해방이 될 수 없었어. 근데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오스트리아가 또 자기들을 지배한다며 오스트리아를 치는 배우 역할을 한 게 세르비아고, 그래서 터진 게 1차 대전이야. 자, 그리고 이제 몬테네그로가 하고 독립을, 왈라키아, 몰도비아가 애들이 이제 같은 이름으로 하다가 이제 찢어져 나간 거고, 불가리아가 1878이야. 보스니아, 불가리아 1878이고. 그러면서 이 발칸이 문제란 말이야, 이 발칸 땅이. 이 발칸에 지금 왼쪽엔 오스트리아, 오른쪽엔 러시아가 영향권이고, 또 폴란드가 이쪽에 있잖냐. 폴란드에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붙어 있고, 그러면서, 야, 우리 셋이는 싸우지 말자. 이게 새 황제 동맹인 거야, 이게. 오스트리아라는 거는, 얘들은 보호전쟁 끝나면서 힘매가리가 없어진 거고, 오스트리아 배후 역할을 독일 애들이 하는 거야. 독일 애들이 오스트리아를 땡기면서 반러로 가는 거야, 반러로. 이게 그래서 1887년에 끝나는 거야. 독일하고 러시아라는 거는 예카테리나 이전과 예카테리나 때 7년 전쟁으로 끼들어간 거지만, 그 예카테리나 이전에 누구냐, 그 후계자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 러시아의 내정이 상당히 간섭하면서 들쑤셨거든.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참여한 게 7년 전쟁이란 말이야. 그 이후로는 거의 러시아하고 독일은 싸울 일이 없어요, 얘들은. 거리상. 예카테리나부터 싸우지 말자 해서 으쌰으쌰 손잡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폴란드 서로 나눠 가진 거거든. 얘들은 싸울 일이 없어, 이렇게. 싸워온 애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때부터 19세기 말에
러시아도 커지고 하니까 독일이 견제를 하면서 이 삼국이 깨지면서 이게 1차 대전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럴 때 이때까지 저 삼왕제 동맹일 때 있던 게 멜렌드로프고, 멜렌드로프는 그래서 프러시아 태생이지만 이제 여기 국동에 와서 독일 제국이 됐고, 이 독일 제국이 러시아하고 호주하고 삼국 동맹하면서 독일 러시아가 친해지기로 했거든. 이 줄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서 독일을 통해서 허락을 받고 이게 러시아로 땡겨준 거야, 이게 멜렌드로프가. 그런 역사적 맥락을 보는 사람은 내가 최초지. 그런데 검문도 사건에 이제 영국 애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걸 핑계로 영국 애들이 그 조약 맺은 거 하면서 너무 깐깐했거든. 멜렌드로프가 조선을 위해서. 그러면서 러시아 친러다. 이게 리옹장한테 들어가고 리옹장도 기분이 나빴었거든. 멜렌드로프한테. 정말 친러 정책을 얘가 했거든. 그래서 고종이 멜렌드로프를 너무나 좋아했는데 얘 인사권은 결국은 얘가 지고 있거든. 리옹장이. 원래 어쨌거나 멜렌드로프는 이제 나중에 독일 인간이 되는 거지만 독일 인간이 혼자 와서 중국의 관세청에 지 혼자 취직을 한 거야, 얘가. 그리고 자기 독일 영사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리옹장한테 붙어서 리옹장이 연줄로 조선에 왔다가 인사권을 완벽하게 얘가 진 거고. 독일 사람이 참 웃긴 거야, 이게. 멜렌드로프라는 사람이. 가장 웃긴 캐릭터가 저 멜렌드로프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정말 이 땅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사람이 멜렌드로프야. 당연히 칠러 이때는 청나라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돼. 한쪽 손을 잡으면 안 됐었거든. 그래서 러시아밖에 없는 거야. 근데 러시아가 또 뭐 대단한 엔젤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결국. 참, 이 답이 없는 거지, 답이 없는 거야. 이 조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답이 없고. 그래, 지금은 이상하게 어떻게 하니? 중국몽, 500년의 중국몽, 시니코 매니아라는 이성계의 유지의 저 관성, 어? 중국몽을 여전히 꿈꾸는 나라. 저 500년의 저 집단 무의식은 엄청난 거야. 이 멜렌드로프는 좀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었어.